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극기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깍꿍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10월 3일 개천절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정이 생겨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책에서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니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는 게 이득입니다. 후하!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죠. 왜 하늘은 10월 3일에 열렸을까요? 십진법으로 봤을 때 10은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국수 10월을 상달이라고 합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면서 상달 첫째 날 하늘을 만들고 둘째 날 땅을 만들고 셋째 날 인간을 만들면서 세상을 완성시켰다 하여 10월 3일을 세상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는 분명 첫 조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서 지금의 인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겠죠. 누군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알라라고 부르며 누군가는 조물주라고 칭합니다. 만약 그 인류의 첫 조상님께서 자손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면 그 비밀을 어디에 담아두었을까요? 우리는 귀여운 아기들을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깍꿍 하면서 웃어줍니다. 깍꿍은 깨달을 깍, 활궁, 궁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글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 글자를 다할궁, 궁할궁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활궁자는 활이라는 물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이 생긴 모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활궁자를 계속해서 이어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이 반복되는 이치를 깨달으라는 뜻이 바로 깍궁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만 하는 그 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에 궁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태극기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단순한 국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가보와도 같은 소중한 문양입니다. 태극 문양은 왕을 상징하는 어기로도 사용되었는데요. 한 왕조의 적통을 옥새가 결정짓는다면 전 인류의 적통을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태극 문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한민족이 조물주, 즉 단군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태극기에 숨겨진 궁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철 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철이라는 말은 계절, 즉 절후를 뜻합니다. 그 절후는 24단계로 나뉘며 24절후라고들 하죠. 동지를 일양시생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기운 하나가 생겨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기운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절정에 달해 하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차가운 기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지를 이름시생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차가운 기운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게 됩니다. 그 차가운 기운이 기승을 부리다가 동지에 도착하면 또다시 따뜻한 기운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뜨겁기만 하다면 더워서 멸망할 것이고 계속해서 차갑기만 하다면 모두 얼어붙어 멸망하겠죠. 이렇게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계속해서 밀고 당기며 어우러져 공존해 나가는 과정이 곧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음양의 조화를 태극 문양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옛날 태극기는 조금 더 구불구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디자인상 더 깔끔하게 정돈되어 지금의 태극 문양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팔괘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무국 상태의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음양으로 나뉘어 태극이 됩니다. 그 태극이 다시 음양으로 나뉘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다시 음양으로 진화하면 팔괘가 됩니다. 인류의 첫 시조 아버지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습니다. 양양양 이것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양이 하나이니 이것은 장남입니다. 양양 처음에 음이 하나이니 이것은 장녀입니다. 중간에 양이 하나 있으니 중남이고요. 양 중간에 음이 하나 있으니 중녀입니다. 양 마지막에 양이 탄생했으니 막내 소남이고요. 마지막에 음이 탄생했으니 막내 소녀입니다. 일건천 아버지는 하늘 기운입니다. 이태택 소녀는 연못의 기운입니다. 삼리화 중녀는 불의 기운입니다. 사진뢰 장남은 울의 기운입니다. 오손풍 장녀는 바람 기운입니다. 육감수 중남은 물의 기운입니다. 칠간산 소남은 산의 기운입니다. 팔곤지 어머니는 땅의 기운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주역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극의 상태가 음양으로 나뉘어진 것이 인류의 첫 부모님, 그 부모님에서 나온 6남매 중에 장남, 장녀, 소남, 소녀를 제외시키고 아버지, 어머니, 중남, 중녀만을 채택한 것이 지금의 태극기에서 내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건, 곤, 감, 리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부모님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자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도리도리 까꿍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도리도리 까꿍 세상이 돌아가는 길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 밖에도 곤지곤지, 잼잼, 짝짝꿍 이 모든 언어에 각기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까꿍 하나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까꿍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솜씨가 넘사벽인 이유 그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기에 우주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이 요즘 수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가올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인류 국가에서 우리가 교양 있는 인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자리이타 정신이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합니다. 태극기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까꿍하시기 바라며 후바